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실 중요성이 너무 강해서. 어머나, 어떻게 이거 하나 꺾었어. 왜요? 예. 자, 열심히 일하시는데 촬영을 방해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할 약초는 그 중요성이 매우 강합니다. 일단은 이 약초가 없으면 보약은 일단 형성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보약이 십전대보탕이든 쌍화탕이든 보약이 안 만들어져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개할 약초가 보약 중에서도 이제 그 역할로 따진다면 영양제의 역할이에요. 영양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입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지황입니다. 자, 앞에 이 꽃 보이시죠? 자, 이 농사꾼이 여기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쥐황 농사를 해봐서 아는데, 일단은 꽃대를 잘라줘야 돼요. 꽃대. 자, 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좀 비춰주세요. 이 꽃대가 나와 있으면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꽃대를 이렇게 따주지 않으면요, 밑에가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황을 뿌리를 약으로 쓸 건데 뿌리가 비대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꽃대를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를 제거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꽃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근데 지황이요, 꽃이 폈다가 또 다른 새도 또 피고, 이런 특성이 또 있어요. 다른 식물들도 그런 것들이 많죠. 지고 피고 하잖아요.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꽃대를 지금 그냥 놔뒀다는 게 이게 실패예요.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 풀 뽑기를 안 했다. 왜냐하면 지황의 지금 크기, 이게 다 큰 거거든요. 얼마 안 크죠? 이게 덮어버리면요, 이것 때문에 뿌리가 비대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풀 뽑기 또 해줘야 돼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수확해도 별로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수확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이 지황은 뿌리를 약으로 쓰는 약초인데,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뿌리를 그냥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치고, 가느다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생지황이라고 해요. 그거 자체로 약으로 써요. 생지황 자체를. 근데 그 생지황은 단점이 뭐냐면 성질이 매우 차가워요. 그래서 열을 끌 때 쓴단 말이에요. 열을 끌 때. 근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병들은요, 만성질환이라서 열을 꺼야 될 상황은 대부분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지황을 쓸 일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옛날 우리 이제 병원이 많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은 쓸 일이 있었죠, 생지황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지황을 말려요. 그냥 햇빛에 말려요. 근데 잘 말라요. 햇빛에 마르면 이거를 건지황이라고 해요. 그것도 약으로 써요. 그런데 그것도 쓰는 비율이 많지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이 건지황을 생지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지황을 술에, 막걸리나 뭐 소주나 이런 데다가 술에 이렇게 담가 놔요. 그러면 그 안에 스며들겠죠. 다 스며드는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쪼개보면 돼. 쪼개보면 안쪽까지 다 스며들면, 다 스며들었다고 판단되면 그거를 이제 시루에다 놓고 쪄요. 근데 찌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찌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금방 물러져 버리거든요. 한 온도가 확실히 올라갔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10분 전으로만 쪄도 돼요. 그렇게 쪄가지고 또 말려요. 그러면은 그 술이 스며들었잖아요. 그러면 술은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죠. 수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있는 그 성분들, 알코올을 비롯해서 어떤 성분들이 스며들었을 거고, 이거를 쪄가지고 말리면 수분은 완전히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술에 넣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 지황 안에 넣겠다는 뜻이에요. 계속 넣고 수분은 다 날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몇 번 한다고 그러죠? 9번. 9번 찌고 9번 말린다. 이게 숙지황이라고요. 숙지황. 비로소 우리는 숙지황을 약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숙지황 안에는 지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분이 있고, 일단, 그리고 술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술과 지황의 성분을 동시에 이용하는 건데,
이 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예? 열날. 그렇죠. 술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대부분 이제 순환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황이라는 약이요. 뭐라 그럴까? 약간 점액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은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몸에 이렇게 퍼뜨려준다는 입장에서 잘 안 퍼진다는 뜻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거를 술로 계속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점에서 술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다리게 되면 술 성분은 다 날아가요, 또. 알코올 성분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술 안 먹는 사람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숙지향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약 중에 하나고요. 비유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진맥진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럼 뭘 해줄까요? 첫 번째 딱 해주는 거. 링거를 꽂겠죠? 근데 그 링거가 그냥 기본 링거가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주사로 막 비타민도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알부민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내 몸이 극도로 허약해졌을 때 몸에 있는 영양분이라는 게 쫙 빠졌다. 이거를 링거처럼 공급해주는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지향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보약을 쓸 때 이게 빠지면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 정도로 몸에 뭔가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한 약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질문 네. 있는데요. 네. 숙지황을 찔 때 술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 술이 뭐 종류가 상관없이 소주든 정종이든 막걸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기록에 의하면 그 도수가 낮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갔는지 몰라서 다시 할게요. 그 술을 어떤 술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도수가 낮은 청주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지금 예를 들면 당금주 같은 걸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수가 높은 거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걸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청주처럼 이렇게 다른 그런 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정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숙지향은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숙지향은 음식에 넣어도 상당히 좋은 게 이게 단맛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삼계탕 같은 데 넣으면 좀 있으면 여러분 삼계탕 드실 거죠? 복날에. 삼계탕에 넣으면 좋아요. 삼계탕에 넣으면 뭐가 좋냐면 두 가지. 일단은 비주얼이 약간 검해가지고 이게 진짜 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거는 몸이 지쳤을 때 이렇게 좀 보양할 목적으로 먹는 건데 그 목적으로도 숙지향 삼계탕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삼계탕집을 차리겠다 하면은 숙지향 이 삼계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몇 년 만에 파야 약효가 질 그거. 아니요, 이거는 이제 1년 만에 캐는 것 같더라고요. 용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예. 1년 만에 캐가지고 굵기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아니요, 굵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농사꾼들은 실력이 너무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테크닉이 좋아요. 왜 단연생인가요? 단연생이에요. 그게 거름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